나머지 세금은 총 10개 따로 목사님 이러면 상당히 힘들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입문서 249페이지 납세 의무자 등 봐봅시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 등. 자, 취득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자 등에서 자, 규정을 하기 전에 자, 이 개념적으로 자, 취득세. 자, 과세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자, 본다 말하고 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 말에 그래서 뭐 납세 의무가 있다 이 말과 자, 과세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개념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납세 의무자 규정들을 정리해 나가면서도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죠. 그러면 당연히 취득세, 납세 의무는 당연히 부동산을 취득한 자인데 그 취득의 성격이 다양하니까 사실상 취득자 등이 있는데 그 말은 이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의무가 있는데 이랬을 때 세법 공부를 할 때 저는 경우가 많아요. 경우. 우리가 취득 시도 그랬지만은 세법은 경우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경우를 잘 따져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취득자에게 의무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자, 관계법령에 따라 자, 등기라든가 등록. 등기 등록의 이행.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더라 그 말. 당연히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를 이행하는데 그럼 당연히 취득이 있는데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더라 그 말.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의무가 있게 된다. 그래서 당연히 법령에 따라 등기를 이행할 경우 등기가 이행이 되면 당연한데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아 의무가 있게 된다. 사실상 취득자가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상 취득이라 할지라도 차량, 기계장비, 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무리한 선박의 건조, 그래서 이런 차량 등의 조립에 따른 이런 취득이 있는데 없던 것을 만들어서 취하는 원시와 이어받은 승계가 있는데 그러면 차량 등에 있어서는 원시 취득은 조세 정책상 의무를 부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은 원시에 다 의무가 있는데 차량 등에 대해서는 승계 취득에 한해서 의무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특히 차량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유용성이 많아지죠. 그래서 자동차의 조립에 따른 우리가 자동차 제조회사의 조립은 원시 취득자로서 의무를 부여하면 마지막 생산 라인에 조립하는데 자 이런 마음 아파서 조립하겠습니까? 그래서 조립을 해서 불량품이 안 나야 되니까
조세 정책상 원신 의무를 부지 않고 이번 승계 취득에 한해서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사실상 취득 경우에 이 구체 내용이 아니라 제가 의무자의 스타트를 하면서 뭐냐면 이 경우. 자, 이 경우가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의무가 있게 된다. 그럼 그 경우를 한번 자 이제 가액을 증가시킨 자 잠깐 두고요. 세 번째. 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자, 또 마찬가지죠. 자, 이 주체 구조부 취득자인데 주체 구조부란 건축물의 주체 구조부로서 건축물의 기둥이라든가 벽이라든가 보를 말하는데 그 보에 구조부에 효용 가치가 있는 부대 설비를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효용 가치가 있는 부대 설비를 가설한 경우가 있더라 그 말. 가설한 경우 또 경우죠. 그래서 뭐 구조부 취득자가 가설한 게 아니라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에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으로 의무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란 걸 한다. 당연히 구조부 취득자가 가설해서 구조부 취득자가 의무자가 되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효용가치는 부대세를 가설한 경우에도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으로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요. 자, 이런 건축물에 구조부 취득자가 갑인데 자, 1층에 뱅크, 은행, 금융기관 은행이 임차해서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에서 금고라든가 CD기 설치는 금고 등을 설치했어요. 은행이 금고 등을 설치했다. 그 말이에요. 뭐 금고도 부착된 금고도 우리가 효용가치가 있는 부대시설로서 건축물의 범위로서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 은행이 가설했지만 고존이 갑이죠. 뭐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금고를 가설했다. 그 말이에요. 설치했다. 이럴 경우에도 이 건축물의 구조부 취득자 벽에 취득자가 갑이니까 갑이 벽하고 금고를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취득세 의무는 구조부 취득자한테 있지 가설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런 규정들을 너무 깊이 들어가서 은행이 가설했는데요. 왜 은행이 의무자가 아닙니까? 취득세는요. 취득한 자인데 이 부대 설비를 이 벽에 가설할 경우 설치할 경우에 이 건축자한테 그러면 건물 소유자한테 아무 말도 없고 벽을 막 허물고 틀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 의기서 이해했을 때 그건 이해인데 세법 공부할 때는 경우란 걸 생각해서 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하도록 다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난 수업할 때 그랬죠? 세법 공부할 때는 법대로 하자. 법에 규정이 됐으니까 그 규정되어 있는 걸 숙지해 나가야지 너무 따지지 마라. 이해를 요하면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이해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해지 그에 대한 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체를 부정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이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구조부처의 벽하고 함께 취득을 간주해서 구조부 취득자의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경우에 따라 이렇게 의무자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 뭐 과점 주도 있지만은 납세 의무자 등에서 자, 향후에 뭐 가액을 증가시킨 자, 수입하는 자, 자, 그다음에 과점 주주된 자 등 다양하게 정리할 텐데 특히 이렇게 의무자에서 이렇게 등이라고 우선 당연히 납세 의무자를 구분하는데 자, 이건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 구분하지만 자, 이런 경우 배우자, 직계 좀비소,
그래서 자, 부인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배우자 직계 존비서로부터 자,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배우자로부터 취득했던, 지금 취득을 했던 취득이 이루어지면 취득세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 의무가 있는데 취득에 있어서 유상이냐 무상에 따라서 과세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우자 직계 존비서부터 자, 취득할, 부동 취득할 경우는 증여, 무상, 증여는 무상이죠.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자, 이 무상 취득을 보는데 무상이 아닌 유상 취득으로 자, 보는 경우 있더라. 유상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내 경우 예를 들어서 자, 파산 선고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우리가 공매라든가 입증 자, 필기도 안 했죠? 이런 지금 유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무슨 파산이라든가 우리가 공매라든가 우리가 자, 교환 그다음에 자, 입증될 경우 이럴 경우에 대해서 유상 취득으로 보니까 이러고서는 무상이냐 유상이냐 이런 문제 다 취득했다는 의무는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부담보 증여. 자, 증여한 물건에 대해서 증여로서 자, 이 채무 상당액을 부담, 인수할 조건으로 증여를 부담부 증여하는데 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도 수년 채무 상당, 채무액을 인수할 조건을 부담부 증여로서 향후에 관계도 다 볼 겁니다. 지금은 이런 부담부 증여 등에 있어서 취득세 의무에 있어서 당연히 취득 의무가 있는데 유상과 무상의 구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담부 중에서 채무 상당에 해당이 되냐 그렇지 않냐. 그러면 채무의 상당에 대해서는 유상, 채무 상당 위에는 당연히 무상 취득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채무 상당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자, 그 외에는 무상의 의미가 되겠다. 그러므로 부담부 증여는 이렇게 유상과 무상으로 이렇게 구분도 되어지는데 이 규정들에 대해서 취득세 의무자 규정에서 사실상 취득자들을 포함해서 구분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란 세금의 의무는 취득한 자인데 그 취득의 성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서 하나씩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경우를 잘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게 포인트죠. 그러면 취득은 뭡니까? 열거에 따른 과세 대상이 열거되어 있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을 보죠. 그러면 과세 대상은 13가지가 있는데 열거주에 따라서 13목 열거가 되어 있는데 네, 13가지 물건에 자, 부동산을 시작한다. 순서 아닙니다. 부동산을 시작을 해서 자, 선박이 있더라. 선박. 자, 광어권. 자, 어권.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자,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컨도미니엄 이용 회원권. 종합 체육수 이용 회원권. 마지막으로 요트 회원권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세상에 대해서는 자, 우리 지방세, 자, 우리 법에 취득세 사용한 용어에 240, 자, 3페이지. 자, 이 용어에서 자, 부동산 하면은 2번, 자, 선박 하면은 자, 7번 차량 시작해서 자, 8번 기장에서 7번부터 해서
과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딱 영어로 정의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경우에 13가지 물건을 조금 정리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부동산, 선박, 광어권, 어권,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골프, 승마, 컨도, 종합식, 요트, 해용권. 자, 13물건이 세다는데, 그래서 저는 좀 암기틀을 좀 잡기 위해서 부선, 광어, 차기, 입항, 걸승, 건종, 요 이렇게 13단을 하나씩 구분해서 정리하게 되는데, 뭐 범위도 중요하지만 13물건의 틀만 잡는 게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 부선, 광어. 그래서 뭔가 연상을 해야 되니까 광어, 횟감이죠. 횟감을 부선, 시제 말로 큰 배가 접안이 안 되면 작은 배가 뜨는데, 거기다가 광어를 가득 실었다. 그러면 작은 배는 입항어니까 다음으로 입항을 하니까 차기 입항을 해서, 그러면 큰 배가 작은 배를 기다리니까, 그러나 기다림으로 인한 지방세 병인 골승콘종이라는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확인하는 거죠. 요다 그 말이요. 그래서 부선광어, 차기 입항, 골승콘종, 요 이렇게 마지막에 좀 요를 좀 끄게 해서, 우리가 뒷말이 흐리면은 전달이 약하니까 부선광어, 차기 입항, 골승콘종, 요 이렇게 구분해서 13물건의 틀을 잡는 게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과세 대상이 있어서, 그럼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가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이 부동산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가 된다. 만약에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공부상 현황을 따지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파악이 되어지는데, 이때 부동산 하면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는다.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죠. 그래서 토지 및 건축물로서 민법 등에서 부동산은 민법 99조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러는데, 지금 민법 아닙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정리하고 있는데,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합니다. 민법 아니란 걸 구분해야겠죠. 그러면서 토지 및 건축 말하는데, 이때 토지 하면은 결론부터 앞으로 모든 토지입니다. 모든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에 따른 지적 공부에 등록 대상인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토지를 말하는데, 이런 모든 토지로서 의미상으로 뭐냐면,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든 등록되지 않는 미등록 토지든 모든 토지가 대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정리할 때 문장도 길지만 모든 토지 개념이다. 그래서 등록 플러스 미등록 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가 취득세 대상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는 건축물 하면은 건축법상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등을 건축물로서 상당히 범위가 넓죠. 자, 이를 건축물이라고 해서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서 부동산의 범위, 토지는 정리 좀 필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선박들이 나오는데, 영어도 나오지만 물건에 선박이 있더라. 근데 이제 선박에 대한 범위, 선박도 참고로 하면요, 영어에 나왔지만 기선, 범선, 부선 등 명칭열 불문한 모든 배가 선박의 범위로서 대상이 되거든요. 모든 배, 명칭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래서 취득세 물건의 범위 등의 구분이 되는데, 마지막에 걸승컨종료, 요트, 해용권도
취득세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좀 기본 과정을 해나가면서 약간 이제 범위에서 뭐 설명을 부분 몇 개가 있지만은 자, 다시 말해서 취득세 과세물건 대상은 부선광어, 차기입항, 걸순컨정료 이거 13물건의 틀은 좀 한번 드러나야겠죠? 그럼 이제 취득세가 대상을 주는 의무자가 누구냐를 다 봤어요. 그러면 세금을 계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게 과세표준이었죠. 그래서 과세표준 바보죠. 자, 이 과세표준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인데 취득세는 종가세 체계, 종량세 체계로 구분했을 때 취득세는 종가세, 종량세 체계는 없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가액으로만 결정되지 수량으로 결정될 경우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연부 취득인 경우는 연부 금액으로 합니다. 연부 취득에 대해서는 연부 금액으로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이 되는데 이래서 과표 결정의 기본을 봤어요. 취득세는 자, 과세표는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연부 취득에는 연부 금액으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의 가액이 되는데 이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데 그 가액의 결정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과표 결정이다. 그 말이에요. 가액의 결정. 이 가액을 결정을 할 때 신고가액에 의할 경우가 있고 시가표준액에 의할 경우 사실상 취득 가격에 의할 경우로 크게 구분이 된다. 자, 그래서 자, 과표 결정이 있어서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 가격에 의할 경우 있더라. 그러면은 자, 이 신고가에 의할 경우를 자, 구분하면 원칙이라고 하겠다. 원칙. 그러면 시가 표준액에 의할 경우가 외외가 되겠다. 외외. 그럼 사실상 취득가액 과표가 되는 경우는 특례가 되겠다. 특례. 자, 그랬을 때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요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자가 신고가액에 의한다. 그 말이. 자, 그러므로써 자, 이 신고가액이 원칙인데 취득자가 취득 당시에는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해 신고 납부한 지방세니까. 그런데 그 신고가에 의하는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거래가를 신고할 경우에도 신고가액의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법으로 결정한 가액으로 법으로 정한 금액이겠다. 부동산 등의 다시 말해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의 법으로 그 부동산 등의 금액, 가액을 결정이 있더라. 그 말, 이걸 시가표준액으로 외외가 되는데 뭐 시가표준액 어느 때 시켜놓은 경우냐? 외적으로 크게 보세요. 신고 또는 신고가액, 가액 표시가 없을 때, 신고 또는 신고가의 표시가 없을 때. 보세요. 자, 당시가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의 원칙으로 하는데 신고를 안 해. 신고 표시를 안 해. 뭐 신고 원칙을 모르잖아요. 없으니까 그때는 외조로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 자, 미달할 때, 뭐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하는데, 신고가액 원칙 시가 표준액 외외죠. 그래서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다. 다시 말해서 신고가액이 100원, 자, 시가 표준액이 120원. 뭐 시가 표준액이 120인데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 금액보다 적을 때는 120원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원칙은 신고가액인데 그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에는 적을 때죠. 그러면 반대로 하면 신고가액이 100원인데 시가 표준이 만약에 90원이다. 그러면 신고시키는 표가 더 클 때죠. 클 때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과세 표준은 100원이 되는 겁니다. 100원. 그래서 신고 100원과 120원이면 120원이죠. 100원과 90원은 100원이죠. 과세 표준이. 그래서 신고가액하고 시가 표준액하고는 금액을 비교해서 MAX 큰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큰 금액. 자, 그런데 취득세 물건은 부동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외에 12물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표 결정은 취득세 과세 대상 모두 적용되는 거지 부동산에 국한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부동산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취득세 물건은 부동산에 국한하는 게 아니잖아요. 13물건이 있어요. 과표 우리 결정은 부동산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일반 실생활 하면서요, 이 자동차기 중고차 살 때는요, 신하고 이 시하고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너무 부동산하면 너무 국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에 의할 경우는 신고가액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자, 그런데는 자, 세 번째로는 자, 증여 등의 무상 취득인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왜? 자, 당시의 가액에 대가로 준 금액이 없으니까 시가 표현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 문제는 뭐냐? 사실상 취득가격 특례다. 특례는 특별하게 적용한 경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례는 이 시가 표준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를 과표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시가 표준을 무시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해라. 자, 그래서 특례가 되는 경우는 딱 명시가 돼 있죠. 명시가. 자, 그래서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은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두 번째, 애국으로부터 수입에 한 취득. 자, 그 다음에 공매 방법에 한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중, 입증된 취득.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법,
부동산 거래법에 따라서 자, 검증 이루어진 취득에서 네. 그런데 국가 등에서 수입한 취득에서 공매방부에서 판결문에서 법인장부에서 국수 공판장 들어보셨죠? 근데 국수 공판장에 한 취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법에 따라 신고서 제출하여 검증 이루어진 취득인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을 과표로 한다. 지금 이런 것들의 정리도 중요하지만 구분, 무슨 구분이냐면 사실상 취득은 국수 공판장에 의한 저는 검이라고 하는데 국수 공판장은 검에 의한 취득일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서 금액 비교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고가의 원칙으로 가는 것은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따지는 거고 특례가 되는 경우는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특례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표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시가 표준이 90원과 이게 120원인데 사실상 취득가격이 100원이고 100원이라면 이걸 무시해버리니까 그대로 100원, 그대로 100원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시가 표준액에 영향을 받냐 받지 않냐의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취득 과세 표준은 해서 역시 인문과정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그럴 때 저는 강인지시키기 위해서 원칙 신고가의 신, 외외 시가 표준액 시, 특례 사실상 표준이 사니까 신시사가 되죠. 앞자 신시사. 그래서 이 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를 크게 강조하려니까 정리할 때 신시사가 아니라 신시쏴. 그래서 이 쏴. 발사되겠죠? 사가 키가 되니까 그래서 확실한 점은 신시쏴. 그래서 신하고 시는 비교해서 큰 금액이 되고 시하고 싸는 비교 안 한다. 이런 틀을 잡아서 정리가 돼야 그 이외에 우리가 특수한 것으로 우리가 과표 결정들을 구분해 갔을 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 과표지만 가액 표준은 신고가액을 그냥 시가 표준이야 사실상 취득가액 신시쏴 이런 틀을 잡아서 정리하는데 제가 또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이게 우리 과정적으로 공부할 때 전부 아니에요. 이건 기본인 거. 여기다가 이제는 살도 붙여가면서 내용을 더 정리하고 또 그의 문제를 끌어고 앞으로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세 표준은 세금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건데 취득세는 가액으로 결정이 되는데 신시쏴라고 하는 이런 구분이 있구나. 신고 가액에 의하냐 시가 표준에 의하냐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결정까지 한번 확인해 봐서 정리했고 이제 다음 시간은 세일부터 보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